민주당의 명청 갈등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지금 대놓고 정청래 대표의 사퇴와 연임 포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가장 먼저 지도부로 사퇴한 이현주 전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여당수 때문에 아니 근데 어제 청와대에서도 뭐 약간 좀 격양된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격양 이런 표현을 격 표준 말은 격양이죠. 격강된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격신 계속 진행되신 거예요? 못 맞아요. 정권은 짧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의 영리는 건드린 거잖아요.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있을 때 거론했던 그런 얘기였기 거론했던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을 갑자기 한 거예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배제해야 하는가는 명확해진 거죠. 누가 지금 위협하고 있는가. 이현주 의원,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이재명 대 정청래의 구도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지금 이 전당대회 2달 앞두고 명청 갈등이라는 표현들 언론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거 부인하지 못할 정도가 된 거 아닙니까? 명청 갈등 얘기는 벌써 뭐 정권 초기부터 계속 나왔었죠. 예. 그래도 그때는 또 부인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 집권 1년 차, 2년 되기 전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에 약간 뭐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높은 상태이고 실제 경제, 외교 또 사회 전 분야에서 이 정권의 성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대척점에 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무모한 정치 행보를 할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게 차기 당권을 앞두고 정청래 대표가 그런 전략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온 것도 사실이고요. 대표적으로 정권은 짧다 이 메시지 그 이후에 이어진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면 두 분 간에 심상치 않은 긴장 관계가 형성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게 완벽히 다른 시선으로 다른 어떤 지향을 갖고 충돌하는 상황까지 간 것이냐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차기 총선을 앞두고 차기 당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오고 가는 상황인 것 같고 저는 뭐 대통령 귀국 이후에 여권 내에서 여러 가지 좀 수습하고 예. 질서 있게 전당대회를 치자는 여론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적인 충돌이나 갈등 상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잠깐만요, 조 의원님. 지금 자막 나가고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위협 세력이 명확해졌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배제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졌다. 이현주 최고위원의 얘기는, 전 최고 얘기는 이 대상자가 지금 정청래 대표라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뭐 이현주 전 최고위원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봅니다. 이현주 전 최고위원이 다소 강한 메시지로 정청래 대표라든가 이 지도부를 비판해 왔던 이 전례를 고려해 보면 지금 역시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더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지금 당내 갈등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는 메시지는 아니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뭔가 이 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지금 대통령을 위해서 누구를 배제해야 되는가가 명확해졌다. 전당대회 국면에서 누가 지금 당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게 명확해졌다라는 게 이현주 전 최고의 얘기예요. 굉장히 수위가 높은 얘기죠. 지지자들 간의 갈등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상대 편을 향해서. 뭘 뜻하는지도 사실상 좀 알아듣기 힘든 이른바 멸칭을 붙여가면서 지금 공격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 들어보시죠. 좀 신조어가 있더라고요. 문조 레요 반대편에는 한강 죽일 용어와 용어가 지금 막 맞붙이고 감정선이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이거는. 예, 연장만 지금 안 보일 뿐이지 이거는 이미 전쟁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피할 수 없는 한 판이 지금 예정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문조 레유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쪽이 한 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관되게 지금 저들은 신념만 있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정치인이다라고 이름만 빼고 확인을 해줬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구를 배제해야 된다 이런 말에 이어서 보시죠.
이분들 상대 진영이 아닙니다. 같은 진영 안에 있는 분들인데 서로를 향해서 비하하는 듯한 이른바 멸칭을 쓰고 있어요. 친문계와 친청계를 친명에서는 문조 엑스레유. 제가 사실 이게 멸칭이어가지고 이걸 좀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한강 땡땡땡 죽일 이 얘기는 또 뉴 이재명을 친문 친청계에서 이렇게 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구자영 변호사님 정말 아슬아슬하게 뭔가 선을 넘나들면서 지금 이런 말싸움도 오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선을 넘나든다기보다 이제 넘어섰죠. 선을 넘었다. 네, 많이 넘어섰죠. 그리고 여태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했지만 사실 그게 다 맞았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싸워도 뭐 어쩔 수 없다. 결국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물러설 수 없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겨야 된다. 여기서 지면 치명타다.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상대방 진영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멸칭 안 하고 지금 방송에서 저분들이 하시는 말씀인데도 차마 지금 엑스표시에서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말이 오가는 거 보면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게 내전이라 그러는데 민주당 진영에선 내전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번에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제2의 박찬대가 될 수 있고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레임덕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정계에서 저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의원 생활하셨던 분한테 작년부터 들었거든요. 정청래 의원님은 이재명의 레임덕 이런 얘기를 작년부터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했는데 이렇게 내놓고 싸우는 거 보면 민주당 진영 내에서 거의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는가 보다. 왜냐하면 이현주 의원도 아까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호가 필요하신 분이라는 걸 이제 민주당 의원분들께서도 내놓고 얘기하는데 그 보호라는 게 사실 어떤 리스크를 얘기하는데 저는 딱 떠오르는 건 사실 사법 리스크, 공소 취소 문제 이런 건데 정청래 대표가 됐을 경우에는 자기 정치 위해 가지고 공소 취소에 협조 안 해주고 그거를 뭐 이게 지렛대 삼아가지고 자기 정치하는 거를 견제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위기감 아닌가란 저는 추측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 짧다라는 게 그렇게 들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발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하면서 제가 만약에 당대표 연임하면은 제 협조 필요하실 텐데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라고 견제고 날리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시계 차고 나와서 이재명 보유국이다 이러는 게 저 대화 통하는 사람입니다. 좋게 갑시다. 이제 이런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밀당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하는 걸 보면 사실 여기서 무너지고 그만둘 것 같았으면 저번에 전당대회도 안 나왔을 것 같거든요. 저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포기할 리도 없고 이 내전은 더 깊고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